안녕하십니까. 붕어학개론 송기섭입니다. 기상청 기준에 의하면 우리나라 장마철은 6월 중순에서 7월 중순까지 대략 32일 정도를 기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들어서는 이제 기온 상승 효과에 의해서 장마철이나 장마 후에도 국지성 호우 현상이 자주 나타나지요. 자, 이번 시간은 하절기 장마철을 전후한 시기에 국지성 호우에서 볼 수 있는 오름수위, 이 오름수위를 타는 특수 낚시, 그래서 오름수위 특수 낚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행하겠습니다. 자, 오름수위 특수 낚시를 하려고 하면은 불가분의 비하고 관계가 있죠. 자, 그래서 비와 붕어 낚시는 과연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것부터 우선 알아보고요. 비와 붕어 낚시 알아보고 오름수위 특수 조건, 오름수위 특수 낚시 요령. 자, 이런 순서로 이번 시간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선 비와 붕어 낚시 관계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죠. 자, 첫 번째로 비가 붕어 낚시에 유리한가 불리한가? 유리할 경우가 언제인가? 불리할 경우는 언제인가 하는 거죠. 유리할 경우는 고수온 상태일 때, 즉 말해서 하절기, 한여름, 이럴 때 비가 오면은 표층에 선선하게 해주면서 부족했던 용존 산소량을 비가 산소를 품고 떨어져서 수면을 때려주면서 더해주는 거죠. 그래서 고수온 상태일 때는 비가 오는 것이 유리하다. 그러나 반대로 저수온 상태일 때는 대개 이제 이때는 동절기가 되겠죠. 이때의 비는 불리하다. 저수온 상태일 때 그나마도 물이 차고 기온이 떨어져 있는데 하늘에서 찬 비가 수면에 떨어지게 되면은 급격히 냉수대가 형성되면서 붕어들은 일체 입지를 딱 끊고 안정된 곳에 위치하게 됩니다. 따라서 불리하게 되는 거죠. 다음으로 이제 고려해야 될 게, 그러면 비가 왔을 때 영향이 똑같이 미치질 않고 저수지 혹은 낚시터 여건에 따라서 영향이 큰 곳과 영향이 작은 곳으로 구분이 됩니다. 자, 영향이 큰 곳은 어떤 곳이냐? 계곡형 저수지나 혹은 준계곡형 저수지가 폭우가 쏟아졌을 때 영향이 큰 곳이 됩니다. 이런 것은 왜 그러냐? 대개 계곡형이나 준계곡형의 경우에는 독립된 큰 물골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물골로 쏟아져 들어온 물에 의해서 유기물이 많은 유입이 있게 되고 이곳으로 붕어들의 집중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영향이 커지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계곡형이나 중계곡형은 깊고 안정된 곳에 휴식하던 붕어들이 낮은 곳으로 물골을 따라서 올라오는 현상도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영향이 작은 곳이죠. 이게 큰 곳이 아니고 반대니까 영향이 작은 곳이 돼야 되겠죠. 자, 영향이 작은 곳은 어떤 곳이냐? 요 반대죠. 평지형입니다. 평지형.
이 평지형은 폭우가 쏟아져도 그렇게 엄청난 폭발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다. 왜 그러느냐? 이 계곡형, 준계곡형은 독립적인 큰 물꼬를 가른다 그랬죠. 그런데 평지형의 경우는 물꼬리 사방에 있으면서 비교적 작은 물골들로 여러 개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수심이 중심부에서 사방이 다 거의 균일한 상태로 낮은 수심을 가게 되면 물이 불어나면 똑같이 불어나는 거죠. 따라서 여기에 있는 물고기가 어느 한 장소에 안정되게 있다가 물꼬를 따라서 올라붙는 현상이 평지형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영향이 없는 건 아니지만 바로 작은 것으로 분류한다. 자, 여기에서 비와 붕어 낚시에서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있는데 바로 이렇게 유리하고 불리할 때가 있고 영향이 크고 작은 곳이 있다. 이거를 상식으로 이제 하고요. 여러분은 지금 FTV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다음에 그러면은 오름수의 특수에서 특수 여건이라는 게 어떤 거를 말하느냐? 자, 우선 첫 번째는 장기간의 갈수 상태에서 급격히 수위가 상승하는 요 조건이 아주 유리한 조건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단기간에 집중호우가 있어야 된다. 아주 단기간에 집중호우가 왔을 때 우리는 이제 오름수위 여건이라고 말하는데 대개 이 기준은 1시간당 고려할 때는 3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졌을 때, 그리고 하루를 봤을 때 1일을 기준으로 한다면 하루에 100mm 이상의 비가 내려서 물이 급격히 불어날 때, 이런 것을 이제 특수 여건이 조성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요. 다음으로 특수 여건 조성이 되려고 그러면 지형상으로 큰 물꼬를 가져야 된다. 앞에 제가 비와 붕어 낚시 영향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큰 물꼬리 형성돼서 물이 벼락같이 한 곳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그 물에 온갖 유기물이 같이 휩쓸려 들어와야 되고 붕어들이 그 물꼬를 탈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돼야 된다. 다음으로 이제 이 특수 여건에서 기간입니다. 특수 기간이 그러면 특수 여건에서 특수 기간은 얼마나 고려해야 하는가? 이 특수 기간은 비가 오는 집중호우 당일부터 해서 흘러드는 물 유입이 약화될 때까지 요 기간입니다. 대개 그러면은 비 오는 당일 1일차부터 대개 집중호우가 왔을 때는 뭐 하루나 이틀 쏟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대개 한 3일차 이런 정도까지가 특수 기간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특수 여건에 대해서까지 알아봤고, 그 다음에 이제 낚시, 이럴 때 그러면 어떻게 낚시할 것인가, 낚시 요령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금 오름수의 특수 낚시 요령을 이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릴 건데, 자, 특수 시계 낚시 요령에 대해서 이제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장소 선정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포인트 선정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자, 낚싯대 운영을 하면은 그러면 미끼는 주의를 기울여야 될 일은 어떤 것이 있는가, 이런 순서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장소는 1시간에 30mm 이상 순간적인 폭우가 쏟아지고 있다. 이런 때에는 소류지를 찾는 것이 장소로서는 유리합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은 순간적으로 쏟아지고 비가 딱 개잖아요. 그럴 때는 소류지에 가면은 물이 한꺼번에 몰려오면서 그 물골로 그 소류지에 있는 물고기들이 올라붙어서 먹잇감을 찾다가 잠시 후 잠잠해집니다. 단 1일 하루에 100mm 이상 큰 비가 지속됐을 때, 이럴 때에는 댐이나 대형 저수지를 찾는 것이 좋다. 물이 큰 곳에서는 불어나더라도 소류지처럼 한꺼번에 확 불어났다 쏙 빠지는 이런 현상이 안 생기기 때문에 바로 이런 곳을 찾는 것이다. 다음으로 이제 그럼 포인트는 어떻게 할 것이냐. 어느 곳이든 간에 지금 물이 쑥 불어나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그러면서 계곡에서는 물이 계속해서 지금 흘러들고 있습니다. 큰 물이 이렇게 흘러들면은 이 계곡에서 되게 갑자기 이 갈수 상태에서 큰 비 왔을 때라고 먼저 전제를 했었죠. 흘러들면은 이 물이 흘러들면서 황토가 점점 퍼지거나, 아니면 계곡물 같으면은 냉수가 점점 퍼지거나, 지금 여기서 빨간 거는 황토물이 퍼지는 거, 그 다음에 반대로 냉수가 흘러들 때 찬물이 퍼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포인트를 정할 때 어느 포인트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이 물이 불어나는 상황에서 바로 바깥쪽에 혼재되면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 곳.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걸 판단할 것이냐? 그거는 그렇습니다. 물이 흘러드는데 급류가 흘러들어서 흐름이 강한 곳에 바깥쪽에 보는 와류 현상이 생깁니다. 물이 이렇게 흐르는데 이렇게 부유물하고 같이 물이 도는 현상이 생깁니다. 바로 강하게 흘러드는 본물과 이 본물이 쳐서 불어오르면서 와류가 생기는 이 부근에 바로 바깥쪽 정도에 하면은 어느 정도 물이 불더라도 이게 상당 시간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바로 그 흐름의 경계선 바깥쪽 말이죠. 이렇게 포인트를 선정하면 됩니다. 다음에 이제 그러면 대편성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급격하게 물이 불어나고 있는 상황이 되면 말이죠. 붕어들이 전부 다 가장자리로 모여듭니다. 왜 모여드느냐. 물을 타고 들어 휩쓸려 들어온 각종 유기물, 곤충, 벌레, 곡식알, 식물 열매 모든 먹잇감들이 안으로 들어가서 가라앉는 게 아니고 돕니다. 이렇게 돌아와서 양연안으로 다 위치를 하게 되고, 그보다 중요한 것은 육초대가 갈수에서 자라난 상태에 있을 때 육초대 뿌리 쪽에 있던 지렁이라든가 각종 벌레들이 급격히 불어나는 물에 의해서 전부 다 땅속에 있는 것까지도 다 솟아오르게 됩니다. 이게 연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따라서 붕어들은 유기물을 취하고 여기에 각종 곤충들이나 벌레들을 취하기 위해서 연안 가까이로
보여둔다. 따라서 대편서 운용할 때는 짧은 대로 안정된 연안수초 공략을 하거나 아니면 긴 대를 옆으로 해서 연안 공략을 하거나. 자, 다음으로 이제 오름수위 특수할 때 미끼입니다. 오름수위 특수 상황에서 미끼는 제일 먼저 가장 흔하게 붕어들이 찾을 수 있는 그 눈높이에 맞추면 됩니다. 그럼 어떤 미끼가 될까요? 우선은 지렁이가 됩니다. 지렁이. 다음으로 이제 새우나 참붕어 등의 생미끼 이런 게 되겠죠. 다음으로 곡물류 중에서는 이제 큰 메주콩보다는 옥수수 정도. 이게 이제 풀 열매 흘러드는 거를 주워 먹는 게 되거든요. 자, 지금까지는 이제 특수 낚시 요령에서 장소 포인트 대운용 미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여기에서 이제 오름수위 특수에서 특별히 주의할 게 있습니다. 그 주의사항을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퇴로를 꼭 고려해야 된다. 이 퇴로라는 것은 실제로는 이게 군사작전 용어인데 간단하게 말하면 뒤로 도망할 수 있는 뒷길을 말하는 겁니다. 고립되지 않도록 안전 조치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부유물이 많이 떠밀려옵니다. 이 부유물은 한쪽으로만 쭉 가버리면 그것만 피하면 되는데 이 오름수위 때 부유물은 절대 한쪽으로만 가지 않고 이게 뱅뱅 앞에서 돌면서 찌를 가지고 가기도 하고 아예 포인트를 없애버리기도 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예측을 해야 됩니다. 낚싯대 편성하기 전에 부유물이 어떻게 움직이겠는가, 만약에 바람 방향이 바뀔 때는 어떻게 했는가, 이런 부유물을 고려해야 된다. 다음으로 이때 폭우가 쏟아지면 하절기에 꼭 동반하는 게 있죠. 천둥 번개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낚싯대는 모든 낚싯대가 그 천둥 번개의 영향을 받는 카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천둥 번개 치는데 물은 평평한 수면이 되는 거죠. 거기에서 낚싯대를 딱 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천둥 번개가 흘러가는데 딱 그거를 불러들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내가 내 몸으로 낚싯대 피레침을 가지고 천둥을 불러서 내 몸에다 때리게 하는 거죠.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천둥 번개가 칠 때는 천하 없어도 낚싯대를 들면 안 된다. 또 낚싯대 끝이 항상 이때에는 수면에 잠겨 있어야 된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름철 계절 특집으로 오름수위 특수 낚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시청자 한 분과 전화 연결해서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디신가요? 예, 안녕하세요. 예, 서울에 사는 최석재라고 합니다. 네, 최석재 씨. 자, 어떤 대화를 나눠볼까요? 저희가 이제 비 오고 나서 오름수위 때 예. 그 집중해야 될 시간대가 어떻게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오름수위 때 낚시를 집중해서 해야 될 시간대. 네네. 그거는 이제 그 유입되는 물의 양, 즉 말해서 그날 비가 어느 정도 비가 왔느냐, 그리고 얼마나 물이 유입되느냐, 어느 시간대에 주로 유입되느냐, 이러한 것들에 따라서 약간 달라지긴 하겠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네. 동일한 조건이라면은 오름수위 낚시 때에는 밤 낚시 시간대보다는 낮 낚시 시간대가 유리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네. 예, 그래서 동일 조건일 때는
그 밤에 그 오름수위 때는 되게 많은 비가 와서 찬물이 흘러드는데 밤 시간대에 붕어들의 활성도가 오히려 떨어지거든요. 근데 낮 시간대에 오히려 활발해지니까 동일 조건이라면 낮 시간대가 오히려 유리한 시간대가 되겠습니다. 예. 이해되십니까? 예,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 전화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예. 자, 이번 시간은 오름수위 특수 때의 낚시 요령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지난 시간 그 야외에서 포인트 선정까지 했었는데 포인트 선정하고 낚싯대를 어떻게 편성 운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첫 번째로 수심을 고려한 대편성입니다. 자, 지금 여기 그림에서 이렇게 선이 가 있는 것이 바로 수중 등고선입니다. 우리가 육상에서는 육지의 그 산자락에 등고선 그리고 있죠. 산짐승들이 동물들이 주로 다니는 길이 이 등고선을 따라서 다닙니다. 수중에서 물고기들은 회유를 할 때 주로